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은값이 금값보다 더 뛸 거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금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다는 기사가 도배되어 있죠. 직장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금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를 켜니 자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은 이제 시작이다, 1g에 15만원 아니 20만원까지 갈 거다 라며 열변을 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 소외감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결국 여러분은 큰맘 먹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 금 거래소로 달려갑니다. 아니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금 ETF나 실물금을 덥석 사버리죠. 그래,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절대 손해는 안 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금을 사자마자 마치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듯이 가격이 수직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래프가 갑자기 꺾이더니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전자산이라며 라고 외쳐보지만 이미 모니터 속 숫자는 시퍼런 멍이 든 채 여러분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하필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시장의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경제학에서는 금과 은, 이 반짝이는 금속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위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개미들의 뒤통수를 치며 설거지를 완성하는지 그 잔혹한 경제학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의 탈출용 비상구 역할만 하다가 소중한 자산을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보죠.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FOMO라는 말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합니다. 사실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이 박혀있는 생존 본능이에요. 원시시대에 남들 다 사냥하러 가는데 나만 동굴에 남아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능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 특히 금이나 은 같은 자산 시장과 만나면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값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금? 그거 들고 있어 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데 왜 사? 라며 다들 코웃음을 치죠. 그러다 금값이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나 정보력이 빠른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대중들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슬슬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금값 6개월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뚜렷, 이런 기사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 사람들은 금값이 좀 오르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찍는 순간 모든 매스컴이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TV 뉴스 메인 앵커가 금값을 보도하고 경제신문 한 면은 온통 황금빛으로 도배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개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만난 친척 형이 금으로 돈 좀 벌었다는 자랑을 하고 옆 부서 김대리가 금펀드로 수익률 30%를 찍었다며 점심을 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만 바보 된 거 아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죠. 이게 바로 포모의 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진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자본들이 탈출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는 설거지라는 은어가 있죠. 먼저 들어온 세력들이 가격을 잔뜩 올린 뒤 마지막에 달려든 개미들에게 물량을 전부 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들이 수익을 확정 지으려면 누군가에게 이 금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비싼 가격에 금을 사줄까요? 바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뒤늦게 달려온 여러분입니다. 시장의 거대 세력들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들은 직접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금값은 더 갈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며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주입하죠. 개미들이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며 금을 사모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아주 정교하게 물량을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사줄 개미가 없거나 목표한 물량을 다 넘겼다 싶을 때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호재는 사라지고 갑자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달러 강세 전환 같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죠. 어제까지만 해도 금을 사라고 부추기던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 결과는 하루 만에 3%에서 5%, 심하면 10% 가까이 폭락하는 피해 월요일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경제가 불안할 때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에게는요. 왜냐하면 금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누군가가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은 실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은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마의 금속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변동성이 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쳤거든요. 오를 때는 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그야말로 지옥 끝까지 추락합니다. 최근에도 금값이 최고가를 찍으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을 사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금과 은의 가격 비율, 골드 실버 레시오를 보면 은값은 최소 2배는 더 뛰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들어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래프를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낚시입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안전자산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수요가 팍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세력들은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 은의 희소성과 금과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은은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거든요. 금 1g 살 돈으로 은은 이만큼이나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은에 몰빵했다가 하루 만에 10% 폭락을 맞고 멘붕에 빠지는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 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죠. 고점에 물린 개미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도 쉽게 팔지 못합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라며 희망 고문을 시작하죠. 그러다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투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여러분이 포기하고 물량을 던지는 그 지점이 바로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하는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서울 강남의 금은방이나 종로의 귀금속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는 분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다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얼굴이죠. 반면 진짜 부자들은 그 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금값이 싸구려 취급받을 때 금고 가득 금을 채워뒀고 지금처럼 개미들이 줄을 서서 금을 사려 할 때 조용히 금고를 비우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먹고 살지만 개미들은 뉴스를 먹고 삽니다. 정보는 뉴스가 되기 전에 가치가 있고 뉴스가 되는 순간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광고가 됩니다.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화려한 광고 말입니다. 지금 사면 돈 번다는 뉴스는 사실상 우리가 팔 테니 제발 좀 사달라는 SOS 신호나 다름없다는 걸 왜 우리는 매번 잊어버리는 걸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갓산 골드바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반짝이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옵니다. 뉴욕 증시 급락, 안전자산인 금값마저 동반 폭락.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니 벌써 내가 산 가격보다 500만 원이 비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금이나 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보험을 언제 가입하시나요? 사고가 난 다음에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아무 일도 없을 때, 보험료가 쌀 때 가입하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아무도 금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남들 다 축제 분위기일 때 파티장에 들어가는 건 설거지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끝물에 타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시장의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수식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주변 사람들의 수익 인증, 이 모든 것은 소음입니다. 진짜 신호는 대중의 움직임과 반대로 갈 때 보입니다.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가 나머지 99%의 돈을 가져가는 게 이 시장의 냉혹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알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가격까지 치솟았던 사건 말이죠. 그때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튤립은 이제 단순한 꽃이 아니다. 부의 상징이자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거품이 터지는 데는 차에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금과 은이 튤립과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기가 지배하는 시장의 모습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전망이 너무나 쉽게 퍼집니다. 3일 뒤에 금값 떡상합니다. 이 영상 안 보면 평생 거지로 삽니다. 같은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죠. 여러분, 진짜 돈 되는 정보를 왜 남들에게 공짜로 알려줄까요? 자기 혼자 몰래 사서 부자 되면 될 텐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줘야 본인들이 가진 물량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여러분을 이용해 조회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투자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마케팅 타겟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본 게임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금은 폭락 사태에서 피눈물을 흘린 분들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인간 사냥은 계속될 겁니다. 금이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아니면 주식이 될 것이며 주식이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될 겁니다. 세력들은 항상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이름을 바꿔가며 나타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손해를 본 개미들이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죠. 금에서 잃은 돈을 은에서 복구하려 하고 은에서 잃은 돈을 급등주에서 복구하려 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자,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놓치지 마. 라면서요.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유효기간이 없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나도 금 사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고점에 물려서 밤잠 설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물린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말만 듣고 혹은 포모 심리 때문에 홧김에 사신 거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신 겁니다. 도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죠. 하지만 만약 금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사신 거라면 지금의 폭락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학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한 괴물과 같습니다. 그 괴물과 싸워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는 바로 지식과 냉정함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차갑게 식을 줄 알고 남들이 절망할 때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잔혹한 이야기 경제학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금과 은이라는 반짝이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설거지의 법칙,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역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야 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함정에 발을 들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금값이 더 오를 거라며 전 재산을 털어넣으려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 괴로워하는 지인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괜찮아, 곧 오를 거야 라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자마자 폭락하는 시장의 미스터리. 그 속에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것을 이용하는 거대 자본의 설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하고 더 많은 분이 경제적 자유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다시 금값 역대급 대폭등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줄 뒤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반대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